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7월 3일 주간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에서 이제 사항이 이제 바닥이 왔잖아요. 거의 바닥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침체가 일어나면 더 떨어지는데 올해는 못 일어나죠.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기업들도 뭐 지금 있는 자본으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제 제일 우려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전에 뭔가 나오기를 기대하고는 있어요. 그 전에 뭔가 나오면은 큰 리세션 없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2008년도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지수를 지금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착륙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너무 심한 하락으로 느끼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2300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대한 경각심 불러진 거죠. 리세션에 대한 경각심이 시장에 싹 지배하면서 공포심도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버티는 정도가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너지면은 큰일 나지만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정도에서 멈춘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화폐도 동일하고 선물 옵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100 정도 돈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서 투자해야만 100을 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알게 되는 시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수를 줄였습니다. 위험수를 줄고 서브로 돌릴 수 있는 건 서브로 돌렸고요. 이 위험들이 지금 부각된다고 할지라도 주가에는 그래, 너 그렇구나. 나는 뭐 이제 괜찮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이슈인데요. 이거는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이슈는 지속되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금리가 인상을 멈출 때까지입니다. 멈출 때까지. 멈추는 게 이번 올해 하반기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올해 하반기면은 좋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2.5에서 멈추냐, 3.5에서 멈추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낼 거고 저는 요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본 거고 요로 가버리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 힘들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우세합니다. 이게 우세하니까 다 위험하다라 위험하다 나오는 거고. 근데 이미 선반영이 돼서 이걸로 판단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걸 치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를 지고 있는 포지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숏을 쳤는데 요거 되는 순간 이게 다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멈출 때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점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익절이 가능한 종목들은 일부 익절하셔서 현금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되고요. 뭐 익절 못 하셨다. 저는 익절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버팁니다. 지금 상황이든 코로나일 때든 그 전이든 예, 목표가로 뭐 대응해도 크게 무방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번씩 업종별로 테마별 순환매가 시작될 때 그 위력은 나타나더라고요. 그 순환매 시작했을 때 그때 이걸 파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상 이렇게 완전 깨져 있어 갖고 급락이 나올 때는 안 팔아요. 이게 올라와서 내가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요걸 돌파해서 여기까지 오거나 할 때 그때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으로 오르가 있고 확률이 증대되고 있는 게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 순간이고요. 경기 침체도 있고 실적이 약화되니까 미리 주가가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가진 거 파는 건지 공매도로 파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공매도로 좋은 종목들은 특히 실적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로 파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그냥 매도 치는 종목들은 진짜 안 좋은 거고요.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공매도로 치는 종목들은 언젠가 공매도가 환매수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 신용위험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채권 리스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나을 확률이 이제 50%까지라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그냥 저는 이거는 이제 위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오히려 그냥 미국채 10년물을 투자를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짧게 5에서 10%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오셔도 됩니다. 가상화폐와 AMD, 엔비디아와 이게 같이 연동되는데요. 가상화폐는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나중에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추가로 떨어지는 거 한 번 남았고요. 올라갈 거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것까지 확인하시거나 혹은 반등이 확실히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가상화폐의 턴어라운드를 원해서는 이건데 지금이 나올 시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부분은 실제로 이런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금리가 동결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북한 도발입니다. 북한 도발은 서브 이슈인데 아마 하루 거예요. 도발하면 내려왔다가 그날 바로 반등 나오는 그런 신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유, 천연가스, 금수치 정전 협정이 있지만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상수가 되어 있잖아요. 추가적인 원자재가 원유 가격이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원유 감산 조치를 하지만 않으면 괜찮고요. 어차피 자기들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감산 조치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뭘 걸겠다 하는 거 그거 안 통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제약산인데 코로나 제약산은 독감처럼 생각하시고 이거는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걸려갖고 확산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꼭 그냥 치료제 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까지 걸린 사람의 99%가 남자고 20대에서 40대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상 이게 이제 노년층이나 어린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막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야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지금은 이제 손 잘 씻고 사람들하고 대면 접촉할 때 조심만 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은 다른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영상으로 요약 정리가 된 거고요. 위험은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솔직히 1번, 2번 다 반영된 주가가 2,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건 감해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줄줄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세게 들어온다. 2008년도처럼 이제 큰 은행 하나가 무너진다. 실제로 은행 무너졌거든요, 지금. 어떤 은행이 무너졌냐면 투자 회사들이 무너진 게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 회사들이 어떤 투자 회사들이 무너졌어요? 가상화폐 투자하는 회사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다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세를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났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무리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는 과도한 하락인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반등 구간에서 또 현금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리세션 우려 때문에 돈을 푸는 게 우리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리세션을 겪어버리는 게 돈이 더 많이 풀리거든요. 그때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는 기술 혁신으로 성장은 핑계고요. 돈으로 성장합니다. 돈으로. 단 그 돈을 대중들한테 다 뿌리는 걸 정말 싫어하죠. 자본주의는. 그러면은 대중들이 알고 일을 안 해요. 이번에 코로나일 때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자산 가치, 소득이, 이익이 너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3년은 버텨야 됩니다. 3년은 버텨야 되고 물린 종목들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운 조선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들은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해운이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못할 뿐이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생필품을 해운으로 운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벌써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 좋은 거와 좋은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걱정이에요. 저도 얘가 휴장만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독립 기념일 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 맘대로 가요. 지 맘대로 가는데 다행히 중국이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떨어져 버리는 문제지만 중국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가 떨군 것도 중국이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중국 탈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는 원래 그냥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표를 깎아먹을 건데 결국에는 저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면 가운데 표를 깎아먹을 건데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수목인데 수요일 날 FOMC에 회의록이 나옵니다. 원래 지난달에는 이때부터 잘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이번에도 이미 주가는 많이 하락돼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금요일 장중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호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서비스 PMI 지수하고 이외 PMI 지수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그게 중요할 것 작은 국가라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위험하죠. 외환 보유고가 많이 안 떨어지면 괜찮고요.
취업자 변동수와 고용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은 총재가 이게 0.75pp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벌써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고, 이게 문제, 이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높게 나오면은 시장이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날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잠재실에 적자가 나와버리면 또 때려 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월화수 중에서 한 번은 올려놔야 또 때려 팰 거기 때문에 310 정도까지는 올라가져야만 그나마 시장이 조금은 안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반영해서 지금부터 내려버리면 진짜 무서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FOMC 회의록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미국 고용, 그다음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이 조금 줄어야 그러니까 고용하는 고용률이 줄어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야 그나마 지나친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 상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뭐 자이언트 1pp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이거는 겁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다음 주 내용인데 아, 지난주도 그렇고 똑같을 것 같아요. 올랐다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7월 한 달 동안이 제일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노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영상 외에도 키움 캘린더도 아마 공유해 드릴 건데요. 키움 캘린더는 아마 월요일 날 공유해 드릴 거예요. 월요일 날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7월은 6월보다도 7월이 더 무섭다고 했죠. LG 엔솔이 보호예수 그거고요. 이번에 하이브도 떨어진 게 결국에는 BTS 그게 아니고요. 그 보호예수 물량 싸게 살라고. 보호예수 물량이 자기들이 청약한 가격 그대로 왔거든요. 그러면은 AC 하면서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물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프리뷰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기술적 분석을 하면 먼저 주야간 이제 선물입니다. 야간 선물에서 좀 올라왔죠. 주간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던 거를 끌어올렸고요. 저점에서 살짝 올라왔던 걸 더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게 야간 동안에 이제 5분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야간에 303.8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간보다 더 많이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완전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 진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요만큼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완전한 포인트는 만들었어요. 거꾸로 이제 삼산이라고 하는 역삼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많은 급등도 안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만 복구를 해도 괜찮고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일봉으로 가서 보면은 일봉으로 가서 보면 줄여서 볼게요. 최근 거만 중요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약간의 갭이 있거든요. 약간의 갭이 있는데 뭐 이거는 꼬리가 있으니까 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몸통으로 봤을 때 갭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정도 채우고 다음 주에 여기나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은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거 두 개를 쌍바닥으로 인지를 하고 여기까지 한번 도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테스트하러 가버리면 전혀 다른 어려운 시장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가운데 시점 기준에서 아래 위로 다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내려오는 데 만나는 구간에서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거 선도 못 벗어 5일 선도 이것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요거 선도 10일 선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 넘어가느냐가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코스피 200 선물이었고요.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은 7월에 한 달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주입니다.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를 지키면서 대응을 할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여기 2,80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번 반등 주고 떨어지기를 심적으로 다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은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나오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일단 주야간 코스피 200 주봉 일봉 선물이었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보시면은 요게 지금 쌍바닥 구간으로 만든 거거든요. 하나는 음봉이고 하나는 양봉이고 하나는 음봉이었는데 요 구간을 찍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서는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여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2018년도까지 딱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 LG엔솔의 영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35만 원 찍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구나.
이제는 매수를 서서히 고민을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청약한다는 기분으로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런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정도 구간 정도 되면은 에이 내가 괜히 장투했네 하면서 해외 펀드들이 이제 그거를 10% 수익만 내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물량을 아마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받을 것 같아요. 절묘하게 6월 30일, 7월 1일 날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 물량 대기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구간 지금 꼭 채워야 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이 341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 올라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플랫하이 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면은 결국엔 플랫이니까 요만큼 올려서 플랫이죠. 요 구간에서 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길게 한번 보면은 주봉이라서 이제 이 정도밖에 못 보네요. 긴 터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터널이 됐어요. 터널 바닥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구간까지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월봉으로 이제 그냥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 선이죠. 300일 선이죠. 300일 선에 다다라서 300일 선을 만나러 갈 건데 지금 만나냐 나중에 만나냐 그 싸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만나면은 다시는 안 만날 것 같고요. 여기 이 정도 되는 거죠. 지우기 보면 요거에 가깝습니다. 요 중에서 요렇게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올 시점은 맞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 구간 패널입니다. 요 구간인데 요거를 정상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보더라고요. 이때는 오버슈팅에 가까운 구간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차트대로 간다고 하면 그냥 이것도 봐야 돼요. 똑같이. 그냥 이거대로 그냥 인플레라니까 확장성으로 차트가 올라가는 거고 요게 더 가까운 거니까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죠. 이제 요 구간을 이번 달에 닿느냐 아니면은 다음 달에 닿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이번 달이 7월이니까 이번 달에 닿아도 무방한 구간은 맞아요. 무방한 구간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서서히 조금씩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곡소리가 제대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소리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장기 추세선에서는 다 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니고 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는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400은 힘들어요. 400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340 주봉 기준으로 갭이 있었고 일봉 기준으로 여기 갭이 있거든요. 요 갭. 요 갭 채우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341 이 갭을 채우러 가야 되고 근데 지금 바로 넘기보다는 그러니까 7월 달에 바로 넘기보다는 아마 하반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쇼 치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자기들도 이제 회전을 해야 되죠. 이제 쇼 쳤던 걸 청산하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꺾여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죠. 꺾여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금 이 구간이 이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그러니까 이거냐의 싸움이에요. 여기가 이거냐의 싸움이야 지금 요 정도 그러면은 여기로 왔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만 이게 다시 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본 기준으로 지금하고 제일 비슷한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코스피 200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음봉 두 개 탕 나온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었고 가까운 데인데 음봉 두 개 이렇게 나와서 이런 모양이잖아요. 양 3개, 3개 나온 구간인데 어, 여기 쭉 가시면은 여기 이 구간이죠. 3개가 딱 나오고 3개 구간이 여기에 가까워요. 저는 여기에 그나마 또 가깝다라고 보고 쌍봉 위치로 가면 3개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최소한 요거는 돌파 못해도 요 라인은 지키러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3개 하면은 결국에는 요 라인 지키면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출발할 때 5개씩 빠져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두 번의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지금 최소한 310 원저리에서 여기서 이번 달 월물이 만기가 되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라든지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거기가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자체로 보시면은 2300이죠. 2300을 깼다가 지금 왔고요.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얼마치 왔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고 이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보통 깨면은 지키지는 않지만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서 깨고 들어온 거 지울게요. 일단 지우고 여기 까만 거는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까만 거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최소한 여기 있는 선 지키는 거죠. 여기 있는 선을 닫고 올라가거나 안 닫고 올라간 거 많죠. 이게 여기 보면 안 닫고 올라가고 다음에 뒤에 닫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죠. 300일선은 이거죠. 여기서 거의 안 닫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거의 안 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완전한 급락이 나올 요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 다도 뭐 한 달에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상하게 이번 달 양봉 나올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게 요렇게 양봉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요거는 코로나니까 논외를 치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에서 음봉 치더라도 반만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양봉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처럼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신기하게 여기 정도까지 2450이나 2500까지는 올려놓고 또 때려 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꼬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차트가 그냥 코스피랑 판박이죠. 판박인데 여기 이제 닿는지 안 닿는데 이거 안 닿은 것처럼 여기 보면 안 닿은 것처럼 동일하게 안 닿을 것 같아요. 얘도 안 닿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특수 상황이고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 정점 완전 침체가 나오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하면서 다시 또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 두 번 했어요. 이때 여기도 한 번 했는데 여기도 한 번 더 한 거야.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예,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날아가 버린 거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구간하고 이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싸는 양봉도 나올 수 있겠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거 한 절반 정도. 요 61선에 해당되는 위치까지는 올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분위기를 봐야죠. 금리가 2.5에서 머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부동산도 괜찮고 모든 투자 자산 괜찮아져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기다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박살이 나면 여기 오는 겁니다. 진짜 침체. 2008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가 빠개져도 빠개질 겁니다. 부동산이 빠개지든 뭐 그냥 대형 뭐 가상화폐 시장 완전히 박살나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미 가상화폐가 많이 박살나 있죠. 테라 이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뭐 아직은 그 실제로 거래소들이 강력한 거래소들이 많대요. 수수료 많이 떼가는 거래소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를 지속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선물을 이제 보겠습니다. 원달러인데요. 원달러는 딱 여기 딱 구간에서 딱 버티고 있죠. 계속 여기 이 구간을 버티고 있는데 정점 맞겠죠. 이때 6월 30일 살짝 찍은 거고 사실상 여기 있는 이때가 꼭지가 맞았던 거죠. 1300을 잘 안 넘기려고 하고요. 1300원대 되면 외국인들도 매수세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양봉 나왔지만 왜 음봉이 크게 나왔냐면 이때마다 이것도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 이익 실현하고 나간 겁니다. 그럼 이익 실현하니까 야간 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한 번 더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거 한 번 더 오니까 요까지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온다고 보고 있고 이게 50원대죠. 60원대네요. 지금 여기 60원대고 깨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50원대 60원 여기서 걸려가지고 판단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때는 달러를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깨고 내려와서 여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침체일 때 자기들 쇼맨들이 먹으러 갈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관료들도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몰빵으로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일부만 들어가시고 여기 사시면 되고 1200원대 언저리면 안전할 것 같고 다시 이 구간이나 이때는 이게 내려오면 관계인데 이게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 버리는 건데 안 내려오면 1350원까지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선물이었고요. 이제 가상화폐 마지막 점검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상태가 됐을 때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대접을 못 받고 있던 애가 이 지금 완전 용된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용돼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거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의 수량의 한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공급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이론 때문에 얘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얘도 버블이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화폐일 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냐면 이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이랑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랑 닮았고 조금 요 구간이 실제로는 요거랑 거의 동일한 구간입니다. 금리 인상기랑 비슷한 구간이었고 근데 금리 인상을 21년도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한 번 더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끝나는 구간이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21년도일 때도 여기도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올라간 거고요. 여기도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안 하고 똑같죠. 시기적으로 신기하게 똑같네요. 7월 20일. 네. 여기 이 구간입니다. 마지막 이게 떨어지는 게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랑 여기 이 구간에 가까우니까 마지막 한 번 정도 남고 보이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만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미친 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문제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시장을 통해서 그 반도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나스닥 하고요. 자, 이것도 볼게요. 여기도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2020년도에는 조금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건데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거를 삼선을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는 이제 정점의 하락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요 가격 대비했을 때 3분의 1 통화 난 거는 맞거든요. 여기서 살려갖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 전쟁 비슷한 전쟁과 그 금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급락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반값까지 떨어진 거는 테라 이슈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방향성이 테라랑 비슷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멈추고 코인 자체를 이제 맡기면 수익을 낸다. 그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더리움 2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는 필요하지만 하나의 화폐와 차트로서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은 여기 이 구간하고 닮아 있어요. 이 구간하고 닮아 있고 그래서 하락 반전, 하락 반전이죠. 도치죠. 하락세 반전, 상승세 반전 여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고 요 구간이랑 요거랑 겹친데 여기서는 지금 상승세 반전이라고 합니다. 도치 스타 블리시.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일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도치스타 하락 반전이었고요. 여기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만큼 상승을 못했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 얘는 성장할 건데 이제 비슷한 화폐가 많아서 얘가 장점이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구간에서는 얘는 빠르게 여기 740원 정도만 회복하면 그냥 자기가 갈 것 같고요. 다른 화폐와 다르게. 근데 시총도 일단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두 개보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 뭐 똑같아요. 뭐 빠진 정도는 거의 50% 넘게 빠진 것 같은데 여기 구간이니까요. 여기 구간이니까 50% 정도로 60% 정도 빠져서 덜 빠졌다고 하지만 충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얘도 전체적인 금리 인상 이 이슈가 금리 동결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또다시 딱 상승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중장기로 투자한 그냥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분할로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시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지금 분할로 들어간 거 익절하시고 현금을 가지시는 그런 전략을 꼭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주 주간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